감정적 학대는 정말 복잡하다. 신체적으로 해를 입을 때에는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감정적 학대는 그렇지 않다. 감정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다르다. 감정적 학대는 계속되는 아이러니, 미묘, 환경멸, 공허감이 동반된다. 감정적 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딱히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감정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 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 감정적 학대를 당한 사람은 보통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른다. 상처가 나거나 더 불만이 쌓일 때까지 기다린다. 나중에서야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사실 감정적 학대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오늘 이 글에서는 감정적 학대임을 바로 알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감정적 학대의 유형을 알고 있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1. 감정적 학대자들은 완벽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누군가에게 정서적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외부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매력적으로 친절하고 위트 있고 공감하며 세심하고 친근하게 행동할 것이다. 사실 그 누구도 이 사람에 관해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점이 될 때까지 감정적 학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학대당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나가면서 학대자들이 일상에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의 자신감을 짓밟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2. 이 있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감정적 학대 대상자에 관한 농담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 다른 사람을 팔아자 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감정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치료의 마지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매일 조금씩 심리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2. 잘못된 방식으로 공감한다. 학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학대하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학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다.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학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왔다. 남편 혹은 아내는 내가 뭔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좀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비난할 것이다.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우리를 통제하려고만 할 것이다. 그래 힘들었겠지.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할 줄 모른다는 게 문제야. 그냥 뒷짐지고 앉아있으려고만 하지. 모든 것을 나에게 의존하는 이유도 그거잖아.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런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공감해주는 것만 도움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결코 더 우울해지거나 절망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3. 우리가 무엇을 하든 타인과 비교한다. 왜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춘 거야? 당신 동생과 똑같네. 완전히 서투르잖아. 그렇게 하는 게 어떤 행동인지 모르고 있잖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와 비교하려 할 것이다. 당연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비교할 것이다. 감정적 가해자의 심리는 미성숙하다. 올바르게 판단할 줄 모르고 누군가를 존중할 줄도 모른다. 4. 결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작은 것,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큰 무엇에도 마찬가지다.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른다. 학대자들은 마음을 쉽게 읽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잘 안다. 그럼에도 절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 우리를 해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 5. 우리의 목표, 취향을 무시한다. 우리의 목표에 관해 막말을 하거나 비꼬는 것은
감정적 학대자가 우리는 통제하는 방식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비웃을 것이다. 우리의 꿈과 목표를 무시할 것이다.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훨씬 더 통제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자. 감정적 학대자들의 타겟이 되면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능력이 파괴된다. 감정적 학대의 유형을 기억해두자. 이런 패턴을 인지한다면 바로 자존감과 정체성, 감정적 건강 및 웰빙을 지키기 위해 즉시 대처 행동을 취하자. 주 이미지 저작권 위키 how.com